자, 안녕하세요. 롱가입니다. 저탄소 고지방 식단에 대한 9번째 영상인데 1부 영상에서는 저탄소 고지방 식단의 종류, 2부 영상에서는 2개의 식단이 섞여서 만들어지는 이상한 저탄소 고지방 식단, 3부 영상에서는 정제 음식과 비정제 음식, 4부 영상에서는 균형 잡힌 식단, 5부 영상에서는 추천하는 저탄소 고지방 식단, 6부 영상에서는 저탄수화물 식단과 인슐린, 7부 영상에서는 저탄수화물 식단과 운동, 8부 영상에서는 평생 다이어트 식단을 먹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자, 이번 영상에서는 부족하게 먹지 않아도 살이 빠지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1부 영상부터 내용이 모두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1부 영상부터 순서대로 보셔야 오해 없이 내용 이해가 가능하십니다. 1부 영상부터 순서대로 보지 않으신 분은 지금 오른쪽 위에 재생목록 링크가 나오고 있으니까 해당 링크 클릭하셔서 1부부터 순서대로 보시면 됩니다. 자, 보통 다이어트를 위해서 체지방을 줄여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 체지방을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체지방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영양소를 부족하게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지방이 부족하면 부족한 만큼을 체지방에서 꺼내서 사용할 것이다. 이런 생각에서 나온 식단이 지방의 섭취를 제한하는 저칼로리 다이어트 식단이고, 탄수화물을 부족하게 먹으면 부족한 탄수화물을 체지방으로 대체할 거다. 이런 생각에서 나온 식단이 탄수화물 섭취를 제한하는 저탄수화물 식단이죠. 자, 그런데 영양소가 부족하지 않아도 체지방이 줄어들 수가 있어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근육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몸에 있는 근육량이 줄어드는 걸 근손실이라고 하는데, 근손실이 생기기 위해서는 뭐 어떤 특정한 행동을 해야 되는 걸까요? 뭐 예를 들면 활동을 하지 않고 하루 종일 계속 침대에 누워만 있는다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음식을 굉장히 부족하게 먹어야만 근손실이 생기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자, 물론 계속 침대에 누워만 있거나 음식을 부족하게 먹으면 근손실이 생기긴 하는데, 일반적인 활동량을 유지하고 충분한 양의 음식을 먹더라도 근손실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몸의 근육량이 굉장히 많은 사람의 경우죠. 자, 고강도 운동을 꾸준히 하는 사람은 몸의 근육량이 늘어나는데, 이 사람의 경우에는 충분한 양의 활동을 하고 충분한 양의 음식을 먹는다고 하더라도 운동을 안 하면 근손실이 생겨요. 자, 그래서 근육량이 많은 사람은 운동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근손실을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하죠.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해서 근손실이 생기는 게 아니라 몸에 많은 근육이 생기게 된 행동인 운동을 하지 않으니까 근손실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거는 체지방이 그대로 적용이 가능한데, 정제 음식을 자주 많이 먹던 사람은 가짜 배고픔을 느껴서 더 많은 음식을 먹고,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면 몸에 체지방이 늘어나면서 점점 비만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몸에 많이 쌓인 체지방은 너무 많은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쌓인 거죠. 운동으로 많은 근육을 키운 사람이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근육이 줄어드는 것처럼, 너무 많은 음식을 먹고 체지방이 늘어난 사람은 너무 많은 음식을 먹지 않으면 체지방이 줄어들게 돼요. 그러니까 뭔가를 부족하게 먹어야 되는 게 아니라 많이 먹던 걸 하지 않으면 되는 거죠. 운동으로 키운 근육은 운동을 안 하면 필요 없어서 빠지는 건데, 이게 체지방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나요? 자, 지금 우리 몸에 쌓여있는 체지방이 필요해서 쌓은 건지 생각해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음식을 구하기 힘든 환경에 있고, 그래서 비상식량이 필요해서 지금 체지방을 쌓아놓은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죠? 정제 음식으로 인해서 너무 많은 영양소가 흡수되고, 이것 때문에 너무 많은 인슐린이 분비되면서 너무 많은 인슐린 때문에 그냥 쌓인 거지 체지방을 필요해서 쌓아놓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필요해서 쌓은 게 아니기 때문에 몸 입장에선 체지방이 필요가 없고, 운동을 하지 않아서 필요 없는 근육이 빠지는 것처럼 필요 없는 체지방도 알아서 빠질 수 있는 거예요. 근육은 가만히 있어도 에너지를 소비하니까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서 줄인다고 알고 있습니다. 체지방은 에너지를 소비하지도 않고 에너지를 저장해둔 건데, 에너지를 절약하려는 몸이 체지방이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할까요? 자, 질문에 나온 것처럼 사람의 몸은 에너지를 절약하려는 반응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무조건 많은 체지방을 가지고 있는 게 에너지 절약에 유리한 건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서 도보로 3일 정도 걸리는 곳으로 배낭여행을 간다고 했을 때 3일치의 식량을 가져가는 것과 10일치의 식량을 가져가는 것 중에서 어느 쪽이 에너지를 절약하는 걸까요? 3일치의 식량을 가져가는 게 에너지를 절약하는 행동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3일치의 식량보다 10일치의 식량이 3배 이상 무겁고, 식량은 3일치면 충분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굳이 3배 이상 무거운 10일치의 식량을 가져가는 건 에너지를 낭비하는 거예요. 무거운 식량을 들고 가려면 그만큼 에너지가 소비되니까요. 자, 마찬가지로 체지방이 많은 몸은 체지방의 무게 때문에 체중이 무겁고, 무거운 체중을 움직이는 데는 많은 에너지가 소비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음식을 구하기 쉬운 상황에서는 무거운 체지방을 계속 가지고 다니는 게 에너지의 낭비가 됩니다. 반대로 배고픔이 느껴졌을 때 억지로 배고픔을 참고 음식을 먹지 않으면 몸 입장에서는 음식을 구하기 힘든 상황이니까 비상식량으로서의 체지방이 필요하다고 인식되고, 체지방이 필요하다고 인식되기 때문에 체지방을 아껴서 사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 때문에 굶는 다이어트나 저칼로리 다이어트가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죠. 배가 고프면 먹으면 된다는 건 알겠는데 배가 안 고프면 어떻게 해요? 비정제 음식으로 먹으니까 배가 안 고파서 음식을 너무 적게 먹어서 저칼로리 식단이 되는 것 같아서요. 자, 배가 고프지 않으면 억지로 먹지 않으셔도 됩니다. 5부 영상에서 잠깐 이야기를 했었는데, 비정제 음식으로 식사를 해라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몸의 신호를 정상화로 되돌리기 위해서요. 몸의 신호가 정상화되면 이 신호를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건데, 이 신뢰할 수 있다는 거는 배고픔이 느껴지는 것과 배고픔이 느껴지지 않는 것 둘 다에 해당이 됩니다. 자, 몸의 신호가 정상화가 되었는데 배고픔이 느껴지지 않는 이유는 몸에 에너지가 부족하지 않은 거야. 먹는 음식의 양이 적은데 왜 에너지가 부족하지 않느냐? 몸에 저장되어 있는 체지방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니까 내가 배고플 때마다 충분한 양의 식사를 한다면 몸 입장에서는 굳이 많은 체지방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고, 많은 체지방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그걸 사용하려고 해요. 그럼 체지방을 사용하게 되면 몸에는 에너지가 공급되고, 체지방에서 에너지가 공급되니까 굳이 음식이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배고픔이 느껴지지 않는 거야. 자, 이때 굳이 음식을 먹어서 몸에서 체지방을 사용하는 걸 막을 필요가 없어요. 어느 정도 체지방을 사용하게 되면 다시 배고픔이 느껴지는데 그때 음식을 드시면 됩니다. 간헐적 단식에서 인위적으로 공복 시간을 가지는 게 이런 기전을 활용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억지로 배고픔을 참지 않아도 다이어트가 된다는 건 너무 좋은데요. 이게 남자 여자에 상관없이 효과가 똑같이 나타나나요? 저탄수 고지방 식단이 남자에게는 효과적이지만 여자에게는 효과적이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어서요. 자, 다음 영상에서는 이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영상이 2개가 나오고 있을 텐데 다음 영상이 완성되면 오른쪽에 나오도록 해두겠습니다. 오른쪽 영상이 저탄수 고지방 식단 10부 영상이 아니라면 아직 영상을 만드는 중이니까 며칠만 좀 기다려 주시고요. 이번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